S-오일 2025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60.4%가 감소했고 적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재고 회전율은 11.2회전, PBR은 0.82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뜨겁던 중류탑이 냉랭하다. 위기의 파고놈을 해답은 최준영 율촌 법무법인의 수석이 조선일보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9월 10일 11시 20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유 5사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상장사로 개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S-오일밖에 없고 현대 오일뱅크 아직 안 돼 있고요. SK 이노베이션으로 들어가 있는데 연결로만 파악이 되고 개별 금융감독은 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야 파악할 수 있고 또 GS 칼텍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GS 칼텍스하고 SK 이노베이션 SK 에너지인가요? 그쪽이 더 규모가 큰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손쉽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S-오일을 샘플로 잡아가지고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는데 아마 정유업체가 대동소이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생존 우선순위 오늘 방송의 맨 마지막에 이거를 소개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중국의 과잉 생산과 덤핑에 의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6조 8,284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9.9%, 약 10%가 매출이 하락됐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연초 대비 1%가 감소했습니다. 더 감소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매출 원가가 4.9% 감소했다는 얘기는 매출 감소율보다 적게 감소했으므로 매출 원가가 증가했다는 뜻이 되겠죠. 거꾸로 상대적으로 매출 총이익률 5.3%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3,673억 원 영업적자 영업손실이 되겠습니다. 159.9%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률 마이너스 2.2%고요. 원가 생산성 0.98로 1 이하면은 적자를 표현하게 되겠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4조 8,652억 원으로 6.3%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3.6%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원유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이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는데 원유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 상식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액상 스루풋으로 30.4%가 감소했고 스루풋률은 3.4%가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는 5.2%가 거꾸로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84로서 1 이하면은 적자가 되겠고요. 전년도 1.27에서 0.43 무려 43%가 하락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손실은 3,656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그래도 17억 원은 적게 영업손실이 났는데 이것은 조금이라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의 내역을 아쉽게도 S-오일이 상반기에는 재고자산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간은 공시를 하기 때문에
연간 거 2024년도 말과 2023년도 말의 내역을 표현했고 뒤에서 얘기하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 재고자산의 변동금액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확실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147억 원이 감소를 했어요. 요거를 2024년도에 의해서 계산해 보면은 1조 5,400억으로 역산해서 풀이를 해서 표현을 해 봤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147억 원 제품, 반제품 및 상품의 변동이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이게 WCAI에 해당하겠습니다. 플러스로 비성분에서는 재고의 감소는 플러스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원재료 및 원재료 사용 및 상품의 매입에 표준적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4조 8,668억 원으로 6.2%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5.2%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2조 3,288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3,865억 원을 빼면은 1조 9,423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7%가 증가했고요. 재료 비율로 봤을 때 1.3%가 하락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원유 가격이 하락했다고 2차 추론을 할 수 있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된 결과가 나오죠. 이런 결과는 원인이 판매 가격의 그 급변으로 해석이 나중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증감은 거의 확실시되지만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비교의 의미는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PQ 총 제조 비용도 1단계가 일치하면 2단계는 다 일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이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일치를 합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2,198억 원이 증가했으면 재고가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2,232억 원이 더 많이 33억 원이 더 감소를 해버렸어요. 어디다가 재고가 없어졌느냐 물어봤더니 33억 5,500만 원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라고 일치를 합니다. 원가 회가구의 영업이익 차이는 17억 100만 원인데 이것은 매출 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액과 일치하는 금액이 동일한 금액이고요. 이것을 검증하려면은 재고 감소액에서 가공비를 곱하면은 그 금액이 확인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438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4.2%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3,574명으로 195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신입사원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지 평균 임금은 연간 예상되는 게 1억 3,640만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도보다는 1.5%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올해는 임금을 못 올려줄 것 같다. 근데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저임금 사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는데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네요. 거기다가 광열비 이런 게 있는 모양인데 1조 1천억인데 5.8%가 증가했습니다. 전기료도 좀 내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산업용. 업종에 따라서 차등 적용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또 중소기업이 들고 일어날지도 모르죠. 운반비는 1.3%가 증가했어요. 수출 재비가 별도로 개정 과목이 독립되어 있습니다. 9.9% 감소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기에 이제 수선비라는 게 좀 또 한 800억 정도가 있는데 크게 오버홀 할 때는 더 들어가겠지만은 수선 유지, 메인테넌스의 효과성을 올리기 위해서 국산 API 펌프 및 밸브 개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 및 유럽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조업체 중 KG 계열 KG 정밀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NC라고 미국 산업규격에 의한 펌프는 생산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산업체에 내산 펌프로 많이들 팔고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API라고 아메리칸 페트로리엄 인스티튜트인가 그렇죠. 미국 석유협회 그 스펙에 그 맞는 인증을 받는 그 과정이 꽤 아주 그 석유 채취 뭐 정료 이런 계통이 위험도가 많은 거기 때문에 안전성 뭐 이런 것 등에서 매우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겁고요. 그런 것들인데 거의 뭐 펌프 한 대당 자동차 가격 이상이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국산 개발을 해서 필요할 때 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이 수입품이 매우 비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제품 개발을 해가지고 좀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파이프 같은 건 문제가 안 돼요. 이 펌프, 한두 밸브 이런 것들이 그 정유 그 장치 산업에 매우 중요한 기자재로서 역할을 해내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경영평가지표 재고 회전율이 11.2회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1.1회전 상승했고요. 반대로 슬로펀율은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일단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인적자산 회전율, 확정급여 채무 현재 가치가 좀 떨어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인적 자원의 역할이 좀 떨어졌습니다. 경영평가지가 두 평가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고 이를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유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도 인하가 돼야 됩니다. 또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한 것을 보여주어야 될 것입니다. 원재료 가격 4.2% 내려갔습니다. 원유 배럴당 달러 72.95달러, 2024년에는 82.42달러, 2023년에는 85.02달러. 세계적인 전쟁이 있고 뭐 그래도 보통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석유 가격이 옛날에는 팍팍 뛰게 돼 있는데 그건 뭐 중동 분쟁이고 중동 분쟁이 뭐 있든 없든지 간에 이제는 미국에서 석유를 팡팡 생산해 내니까 또 그런 관계로 해서 원유 가격이 지금 석유 가격이 내려가고 있네요. 그리고 제품 판매 가격이 휘발유, 납사, 항공유, 경유, 윤활기유, 그다음에 베이지 케미칼 폴리머 이렇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가중 평균을 할 수 있는 매출 비중이 있었어요. 86.3% 범위 내에서 다른 것도 좀 있다는 얘기죠. 4.2% 하락했습니다. 원재료 가격도 4.2% 하락했고 판매 가격도 비례해서 4.2%가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반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생각해 보면은 현재 상태에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얼마나 매출을 해야 이익이 나겠느냐. 39조 9,250억을 하면은 손익분기점이 되겠다. 이것은 운영경비에서 1 더하기 100%로 해놓고 더하기
목표 이익률 제로로 했을 때 수르펀율로 나누면은 39조 9,250억. 요거를 목표로 해서 재료비를 얼마나 더 판매를 해야 될 거냐. 여기 137.2%로 증가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요거를 갖다가 대입해 보면은 매출 재료비로 나누면은 39조 9,169억 거의 유사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 목표를 사우디 아람코에서 40조 원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소. 이렇게 해서 국내 한국 우리 그 전문 경영인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시다. 이렇게 되면은 40조 원은 안 되면 그래도 821억 원 정도는 남겠다. 근데 이익을 더 내려면 어떡할 거냐. 유가가 현재 상태로 그냥 그대로 간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연간 재고 회전율이 22.3회전만 할 것 같은데 보름치 재고만 가져가자. 24회전 하자.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다면은 매출액은 42조 8,649억 원대를 달성해서 운영경비가 맥시멈 0.9% 상승하더라도 이것은 여기에 운영경비 비율이 11.7%거든요. 여기다가 매출 재료비가 7.4%가 증가하는 것으로 그 예상이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그러면은 11.7%에서 매출 재료비 증가일 만큼 비례해서 운영경비가 0. 곱하면은 0.9% 맥시멈 오를 것이라고 나름대로 근거 있는 추정을 해 봅니다. 그러면 운영경비는 4조 6,978억 원이 돼가지고 남는 돈이 5조 원인데 요거를 빼면은 그래도 3,028억 원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희망찬 사업계획을 하반기에 해서 노력을 하면은 얼마나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유가에 워낙 영향을 받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국제 유가가 오르면 또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또 좀 안 좋아지죠. 근데 물론 전에보다도 그 많이 가격이 내렸습니다. 소비자들한테는 좋은데 그 정유업체가 또 살아야 되니까 그게 또 문제로 보이네요. 주가는 59,700원으로 연초보다 그래도 1,300원이 상승했습니다. TBR로는 0.81 상태고 3%가 상승했습니다. 5% 이상 주주 아람코 오버시즈 컴퍼니가 63.41%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7.3% 가지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나와 있는 거로는 외국인이 74.76인데 요거는 아람코 포함해서 인식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또 미국 자본으로 보면 모건 스테인리가 금융기관이 또 일부 한 10% 정도 뭐 다른 데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이제 외국계 기업이지만 국내 정유사 하나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이상 S-오일 국내 정유업체의 영업 손실 쪽으로 가는 거 샘플로 하나 잡았는데 별도로 금감원에 SK에너지든지 GS 칼텍스인가 뭐 그런 데도 한번 시간 나면은 접근을 해서 한번 분석은 해보고 싶네요. 그것은 연말이나 3분기쯤 한번 해보고 싶네요. 또 추이를 봐가지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